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인과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카르마의 법칙까지. 카르마라는 단어는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한 대로 돌아올 거야 라는 말로 쉽게 카르마를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강력한 우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르마는 단순한 인과 응보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행동, 심지어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우주의 작동 원리입니다. 감정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되어 우리 삶에 작용하고 결국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왜 감정이 카르마를 만들까요? 또 그 감정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불교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적 관점에서,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촉근 이론과 뉴턴의 작용-반작용 법칙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카르마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우주의 비밀, 상위 0.1%만 알고 있는 이 원리를 통해 여러분은 삶의 변화를 위한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미래는 결국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카르마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 지식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카르마는 우리가 행한 행동, 말 또는 생각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인과법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업보라고 하는 카르마는 감정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카르마는 감정이라는 에너지가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는 나머지 내가 부딪혔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는 어떤 업보나 카르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딪힌 순간 불쾌한 감정을 느껴 상대에게 짜증나는 티를 팍팍 내면서 인상을 찌푸립니다. 이때는 카르마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불쾌한 감정과 느낌이 카르마의 신호를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부딪힌 상태에서 아무 감정도 없었다면 카르마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불쾌한 감정이 발생하면 카르마를 자극한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 해탈의 상태를 강조합니다. 어떠한 감정적 속박에서 얽매이지 않고 감정이 소멸되어 어떤 감정과 욕망을 느끼지 못한 상태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아와 해탈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카르마는 해소됩니다. 부처님은 감정의 기복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카르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과 느낌이 카르마의 고리를 이어주는 끈이며 카르마의 원인은 감정과 느낌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카르마와 유사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이는 결국 감정의 해소와 연결됩니다. 미움과 분노는 새로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용서를 통해 이러한 감정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부정적인 결과가 쌓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카르마의 소멸과 유사한 의미를 지닙니다. 감정과 느낌이 모든 카르마가 반복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카르마는 감정과 느낌이 만든다는 사실이요. 그렇다면 카르마의 과학적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카르마는 주면 준 만큼 그대로 받게 되고 받으면 받은 만큼 그대로 주게 된다는 자연 만물의 근본 이치와도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이는 물리학의 촉근 이론과 뉴턴의 작용-반작용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촉근 이론에 따르면 모든 입자는 매우 작은 1차원적인 끈의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끈들은 우주에 퍼져 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 진동이 곧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특정한 형태의 진동을 일으키고 이 진동이 다른 끈에 영향을 미쳐 결국 나에게 돌아와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하면 나와 주변 사물, 우주는 에너지의 거대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의 감정과 느낌은 에너지다. 나의 감정이 우주의 거대한 끈의 진동에 영향을 주어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의 에너지장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내가 어떠한 장소, 시점에 제공한 에너지는 나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푼 것이 뜻밖의 행운으로 돌아오거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한 것이 물질적인 풍요로 돌아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예상 밖의 불행으로 돌아오거나 어느 한 사람에게 지독한 고통을 안겨준 것이 잘 안 풀리는 인생의 형태로 돌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카르마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생각, 감정,
느낌이 에너지라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정, 느낌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리학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내가 벽을 손바닥으로 쾅 치면 손바닥이 왜 아플까요? 벽에 가한 에너지만큼 손바닥이 에너지를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이죠. 즉, 에너지는 준 만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에너지는 예외 없이 이러한 작용 반작용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카르마는 에너지인 감정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곧 감정과 느낌의 작용 반작용 현상입니다. 뇌과학에서도 우리가 만들어낸 현실은 그동안 내가 가졌던 익숙한 사고와 감정의 결과물이 잠재의식에 축적되어 미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인간은 잠재의식에 받아들여진 감정과 똑 닮은 현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감정을 혼자서 느끼기만 해도 촉근이론에 의해 모든 에너지가 연결되어 존재하는 에너지장인 우주에 그 즉시 그러한 감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혼자서 미래에 다가진 느낌, 긍정적,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만 해도 나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창조해서 우주에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감정적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시각화, 끌어당김에서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에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감정들 중에 왜 하필 감사라는 감정을 느껴야 될까요? 카르마를 감정이라는 작용 반작용의 간단한 원리를 적용해 볼게요.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일단 감사의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하면 모든 에너지가 연결되어 존재하는 에너지장인 우주에 그 즉시 감사함이라는 감정인 에너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즉, 나는 감사의 감정인 에너지를 창조해서 우주에 제공하는 작용을 한 것이죠. 작용을 했으니 반작용이 나타나겠죠. 나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할 상황이 생겨서 감사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일단 감사를 먼저 느껴야 비로소 감사할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우주의 작동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 주변 사물, 감정, 우주 모두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거대한 끈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창조하면 거대한 에너지장에 연결된 나는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감정을 유발하느냐는 이에 태그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미 성공해서 다 가졌을 때의 만족감을 일단 느껴버리면 나는 우주의 엄청난 만족감이란 감정을 창조해서 작용한 겁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성공했을 때의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작용으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에너지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불안감, 증오감, 불쾌감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느끼게 되면 그 즉시 나는 우주의 부정적 감정을 창조해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의 반작용으로 불안하고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작용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각화, 끌어당김 관련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라. 의심이 생기면 결국 의심스러운 상황을 받게 되거든요. 감정과 느낌의 작용 반작용이라는 이 원리를 냉철하게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만 철저하게 다스리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이 곧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예외 없이 연결된 거대한 에너지장이자 작용 반작용 법칙에 영향을 받는 정확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카르마의 원리를 이해하면 세상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이해와 접근이 가능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주변 사물을 인식해 보세요. 주변 사물, 나의 감정이 모두 에너지라는 사실을 인식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러한 에너지장 속에 나는 그 일부이고 내가 만드는 에너지 진동이 파동을 일으켜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지극히 물리학적이고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우주고 우주가 결국 나이게 됩니다. 나와 우주의 합일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감정이 곧 우주가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나와 너, 주변 사물, 우주와의 합일성을 깨닫고 모든 존재를 나를 대하듯 대하며 사랑을 바탕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불인대로 돌아온다는 예천인들의 말씀, 틀린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 카르마의 구속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카르마를 아예 모르거나 애써 부정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카르마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형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나로 여기고 모든 이들을 나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임하라는 단순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배려를 베풀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베푼 사랑이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카르마로 인한 우주 에너지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오차는 없습니다. 나의 작용은 반드시 다른 방법과 다른 존재를 통해서 다른 형태로 나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나 사랑을 베풀 때는 보상 심리와 같은 집착, 왜 내가 베풀었는데 안 돌아오지? 이러한 의구심 이런 거 없이 그냥 베풀고 잊으세요. 내가 베풀 때는 내가 주는 만족감을 위해서 준 거예요. 이러한 좋은 감정은 반드시 어떠한 경로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도 자제하는 게 좋겠죠. 다른 이의 상처는 결국 다른 때의 다른 경로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합시다. 감정, 인간, 우주의 본질은 에너지이다. 에너지인 우주는 감정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긍정적 감정을 작용하게 되면 긍정적 상황을 받게 되고 부정적 감정을 작용하게 되면 부정적 상황을 받게 된다. 나와 우주는 거대한 에너지장에 연결된 합의적 존재이다. 전체와의 연결성 합일성을 자각하여 더 사랑하고 사랑받는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충만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